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한상원 아나운서의 휴가 일정 관계로 오늘까지 제가 이 시간 함께합니다. 금요일의 스포츠 오늘도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김도영이 올 시즌에만 세 번째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기아 구단은 오늘 MRI 정밀 검사 결과 김도영이 왼쪽 햄스트링 근육 손상 소견을 받았다며 현재 부종이 있어 2-3주 후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또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올 시즌 남은 기간 휴식을 부여하기로 했다면서도 포스트 시즌 출전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내야수 김혜성이 최근 LAFC에 입단한 손흥민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저스 구단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혜성과 한국계 토미 현수 에드먼의 영상 메시지를 소개했는데요. 김혜성은 손흥민 선수의 굉장한 팬이었는데 같은 지역에서 뛰게 돼 영광이고 기쁘다며 앞으로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주장 손흥민을 떠나보낸 뒤 치른 첫 경기에서 김민재가 교체 투입된 바이에른 뮌헨에 0-4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잉글랜드 2부 구단으로 임대가 유력한 양민혁은 이번 경기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 고별전에서 무릎을 다친 제임스 매디슨이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투어 플레이오프 첫 대회인 페덱스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김시우가 5언더파를 쳐 8언더파로 단독 선두에 오른 미국의 바티아에 세타 뒤진 6위에 올랐습니다. 임성재는 1오버파에 그쳐 공동 48위로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21세 이하 여자 배구 대표팀이 2025 국제배구연맹 21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 두 번째 경기에서도 완패했습니다. 한국은 대회 B조 조별리그 중국과의 경기에서 세트 점수 0-3으로 져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축구 전문 매체 히든키의 류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우정 기자님은 두 번째 뵈는 거라서 잘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 뉴스의 대부분이 아무래도 지겹도록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늘 핫 이슈인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피셜이 나왔고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나요? 네, 손흥민 선수가 지금 LAFC에 이제 입성을 했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무대에서 뛰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 P1 비자라고 하는데요. 네. 발급이 돼야 되고 또 토트넘과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발급하는 이 국제 이적 증명서까지 나와야 이제 모든 이적 절차와 등록이 마무리되고 LAFC에서 데뷔를 할 수 있는데 당장 이게 한국 시간으로 오는 10일 오전에 이제 LAFC는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 경기고 그다음에 샌디에이고 FC와의 경기도 원정 경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데뷔전을 치를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치러지는 홈 경기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데뷔전을 치를 것인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와 함께 또 토트넘에서 최고의 파트너십을 보여줬던 해리 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미국 진출에 대해서 우리는 역대 최고의 파트너였다. 그의 다음 스텝에서도 또 성공이 있기를 기원한다라는 그런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그 말에. 네, 10일 오전 경기를 뛸지 안 뛸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자나 이런 거는 그때까지 나올 확률이 있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비자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많이 복잡하죠. 다른 국가에 비해 네, 가지고는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을 치르고 팀에 합류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 본인은 프리시즌 동안 운동을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팀이 원하면 감독이 원한다면은 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팀의 조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고 보고 또 팀 입장에서도 워낙 거대한 이 슈퍼스타의 그렇죠. 입성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마 홈에서 데뷔전을 치르는 걸 좀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가면서 북중미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작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도 이적하면서 월드컵에 집중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월드컵이 뭐 미국을 비롯해서 북중미 3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서 뭐 10개월 정도 먼저 뛴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유럽 무대보다 일단 컨디션 관리가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 있었음에도 44경기에 출전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MLS는 뭐 시즌이 34경기 그리고 플레이오프까지 나간다고 해도 유럽보다는 적은 경기를 소화하고 뭐 이동 거리도 한국까지 조금 더 짧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손흥민 선수가 체력을 비축하면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빅리그 팀들의 방한 경기 일정과 또 손흥민 선수의 이적 오피셜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바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K리그도 최근에는 이 7월 말 8월 초에 약 2주 가량은 K리그 1의 경우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에서 넘어오는 팀들과의 어떤 친선전 경기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팀 K리그는 뉴캐슬과 경기를 가졌고요. 또 뉴캐슬은 토트넘과 경기를 가졌고 그 경기가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고별전이 됐습니다. 네. 또 세계 최고의 명문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FC 바르셀로나가 한국에서 FC 서울 그리고 대구 FC와 경기를 가졌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한국도 과거에는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쪽에 쏠려 있던 유럽 팀들의 어떤 프리시즌 선호되는 시장에서 한국도 이제 들어갔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팬들도 국내 팬들도 전 세계적인 이런 명문 클럽들의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또 그 나름의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한국 전체의 시장성, 상업성의 어떤 성과, 증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K리그 1의 여름 방학도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팀 K리그도 경기를 하고 서울과 대구도 경기를 했기 때문에 뭐 모신 선수들도 있겠지만 있지만요, 네. 어쨌든 팀 정비할 시간을 가졌고 일단 K리그 1은 매우 바쁩니다. 일단 네. 스플릿 라운드라고 해서 33라운드까지 한 뒤에 상위 6팀은 스플릿 A로 가서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서 힘쓰고요. 또 하위 6팀은 강등당하지 않기 위한 싸움을 벌여야 되거든요. 근데 9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위 안에 들려는 다툼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위권 팀들은 어떻게든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정말 네. 최선을 다하겠네요. 뭐 다른 팬들은 그걸 보면서 팝콘 각이라고 하지만 그 팬들은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강등권 팀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팀들은 지금 승점 1점이 매우 급할 겁니다. 네. 그리고 울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태용 감독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네. 이제 팀 K리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울산의 김판곤 전 감독이죠. 네. 전 감독이 구단으로부터 이제 해임 통보를 받았고요.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일단 합의하에 계약 해지를 하는 것으로 금요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뭐 신태용 감독이 내정돼 있었던 것은 많이 알려진 부분이었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 신태용 감독이 울산 HD의 지휘봉을 새롭게 잡는 것이 발표가 났고요. K리그 사령탑으로 돌아온 거는 무려 13년 네. 만입니다. 지금 현재 울산의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리그 7위이긴 한데 강등권이라고 할 수 있는 10위 수원FC와의 승점차가 고작 3점에 불과합니다. 경기 하나로 뒤집힐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태용 감독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안고 있고 울산이 7위, 8위 이런 곳에서 경쟁하고 있을 팀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팀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 13년 만에 돌아오다 보니 좀 공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 있거든요. 일단 신태용 감독이 그 이후로 뭐 17세 대표팀, 뭐 20세 대표팀, 월드컵 대표팀, 뭐 24세 대표팀을 맡았기 때문에 일단 뭐 선수들과의 합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K리그에 돌아온 게 정말 오랜만이고 울산이 또 팀 상황이 좋지 않고
사실 한 경기만 미끄러져도 말씀하셨듯이 더 나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탄력을 받으려면 일단 분위기를 하면서 초반에 승점을 잡는 것이 울산과 신태용 감독 모두에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울산 선수들도 아무래도 좀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위기에 있는 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특효법은 감독 교체입니다. 그렇죠. 예, 선수단 전체를 갈아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독과 코칭 스태프를 교체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세계 대부분 구단들의 선택인데 뭐 선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감을 갖고 있을 거고요. 팀의 최고참인 이청용 선수가 뭐 감독님이 물러나게 된 전 김판곤 감독이 물러나게 된 데 대해서 선수들도 책임감이 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신태용 감독이 그런 얘기를 선수들한테 했습니다. 좀 팀이 너무 지쳐 있다. 예, 그럴 만도 한 것이 울산 같은 경우에 6월에 클럽 월드컵을 갔었고요. 네. 다녀와서 시차라든가 체력적인 저하를 뭐 회복할 수 있는 시간 갖지 못하고 바로 지금 실전 경기들을 계속 소화하다 보니까 팀이 많이 체력적으로 지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태용 감독도 조금은 편하게 또 즐겁게 훈련을 하면서 경기를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라는 스포츠가 감독의 전술이 꽤나 많이 중요한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신태용 감독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두 분은? 일단 울산이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 신태용 감독이 뭐 공헌까지는 아니지만 얘기한 대로 우승권으로 가기에는 사실 산이 좀 높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울산이 말씀하신 대로 좀 지쳐 있고 신태용 감독도 이제 색깔을 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승점을 좀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살짝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럼 6위 위로 가신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 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울산의 선수 구성으로 봤을 때 6위 안에는 될 것 같다. 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은? 신태용 감독이 이제 2009년에 성남 이라 지휘봉을 잡고 나서 지도자 생활을 굉장히 지금 이제 16년째 하고 있는데 소방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있는 팀들을 맡아가지고 곧바로 반등시키는 그런 성과들을 많이 냈었고 맡았던 어떤 감독 커리어마다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평균 이상의 어떤 지점에서의 결과물들을 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울산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약간 변수가 있다면 이번에 코칭 스태프를 구성하는 데서 신태용 감독이 과거 함께 했었던 그런 유경험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얼굴들을 좀 많이 데려갔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코치진들이 신태용 감독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루틴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을 하고 신태용 감독을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 기자님도 6위 안에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울산은 가장 큰 변화인 감독 교체를 했고 그 외에 어떤 부분이 좀 달라져야 좀 더 위로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강팀의 조건은 골을 넣으면 지켜서 승점을 얻고 지고 있어도 마지막 순간에 비기거나 경기를 뒤집으면서 뒷심을 보여주는 건데 울산이 최근에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김판 감독이 울산에 치는 마지막 경기에도 사실 잡을 수 있었던 경기인데 막판에 골을 허용하면서 승점 2점을 또 잃었거든요. 이런 뒷심 같은 것을 좀 끌어내고 선수들 간의 응집력을 좀 끌어내는 모습이 바뀌어야 울산이 좀 어려움에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좋은 것은 말컹이라는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예전에 K리그에서 득점을 했던 선수예요. 근데 아직 몸이 100%가 아닌데 벌써부터 골을 넣고 있는데 이 선수가 넣으면 지킬 수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울산이 현재 7위고요. 그럼 전체 팀 순위를 짚고 나서 현재 이 다른 팀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K리그1 선두는 전북 현대입니다. 독주 체제를 거의 지금 완성했다고 봐도 되겠고요. 네. 2위 김천보다 승점 무려 15점이나 앞서 있어요. 지금 시즌 3분의 2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정도 승점이라고 한다면 아마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뒤에 이제 김천 대전이 승점 39점, 4위 서울이 승점 36점, 5위 포항이 승점 35점, 6위 강주가 승점 32점으로 파이널 A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7위 울산이 승점 31점, 8위 강원이 승점 30점, 9위 제주가 승점 29점, 10위 수원FC가 승점 28점으로 굉장히 빡빡하게 이 7위부터 10위까지 또 순위가 형성돼 있습니다. 11위 안양도 승점 27점으로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12위 대구가 지금 좀 상황이 심각한데 네. 승점 14점으로 11위 안양과의 승점 차가 무려 13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위와 12위의 승점 차가 40점이나 나는 상황인데 일단 언뜻 보면 전북이
혼자 앞자리가 옵니다. 네. 사실 전북도 지난 시즌에 승강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2부의 문턱까지 다녀온 팀이거든요. 근데 정말 감독 하나 바꿨을 뿐인데 물론 이 선수들이 원래 좋은 선수들이었지만 위기를 극복해서 바로 토양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 전북은 그 어려운 걸 좀 해냈고 지금 오늘 경기에도 제가 들어올 때까지는 이기고 있었는데 오늘도 지지 않는다면 21경기 무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은 정말 잘 달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포획 감독이 팀을 하나로 만들었고 체력 관리를 잘하면서도 부상자 관리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네. 뭐 팀에서는 부상자 제로라고 하는데 저희가 다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이 선수들 전력을 유지하면서 탄력을 받으면 전북을 누가 잡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전북도 감독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도대체 뭐가 많이 달라졌길래 이렇게 전 시즌과 다른 팀이 됐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축구는 감독의 전술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스포츠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이 맞고요. 근데 포획 감독이 복잡한 전술을 선수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라인 간격의 형성이라든가 선수의 수비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떤 동선으로 움직여라. 네. 공격수는 이렇게 또 플레이를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발 라인업을 거의 바꾸지 않고 지금 전북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감독들이 전북을 보면서 신기해하는 게 아니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경기를 계속하는데 왜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는가? 왜 선발 라인업은 거의 뭐 전북 같은 경우에 전북 팬들이 이제 눈 감고도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11명이 딱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조직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선수들 간의 플레이 완성도를 높이는 선택이 됐고요. 유청 기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력적인 부분과 선수들의 부상 관리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강도 높은 고강도 훈련을 시즌 중에도 진행하는 그런 모습과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선수들 몸 상태를 면밀하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전북이 또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퍼포먼스 하이 레스팅 랩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제 선수들의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일종의 치료실 혹은 이제 데이터실을 또 새로 만들었어요. 네. 거기에 돈을 상당히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북은 이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올 시즌에 독주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북이 독주를 하면서 나머지 상위 스플릿 5자리를 놓고 정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2, 3위는 승점이 또 같습니다. 네, 2, 3위도 승점이 같고 사실은 제가 볼 때 1위와 최하위 대구를 제외하면 9경기 동안에 정말 모든 무슨 그래요? 일이든 일어날 수 네. 있습니다. 물론 김천과 대전은 조금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2위 김천과 11위 안양의 승점 차가 11점밖에 나지 않거든요. 12점밖에 나지 네네. 않거든요. 게다가 오늘 만약에 승점을 얻는다면 11점이나 10점까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9경기 내에서 뭐 모든 팀들이 바뀌진 않겠지만 누구도 지금 6위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안전할 수 안심할 수 없고 없네요. 네, 밑에 있는 팀들도 몇 연승을 거두면 우리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이 여름이 좀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위에도 치열한데 지금 아래도 치열합니다. 강등권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강등권의 변수를 만든 건 김은중 감독의 수원 FC입니다. 네. 최근 4연승을 달리면서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4경기에서 승점 12점을 챙겼어요. 그 앞선 그 4경기에서 승점 12점 챙기기 전에 수원 FC가 20경기에 챙겼던 승점은 16점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상승세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고 이 수원 FC가 강등권에서 태풍의 눈이 되면서 지금 울산, 강원, 제주 그리고 11위 안양까지 이 모두 강등권에 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뭐 매 라운드 이 순위표가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습니다. 이 강등권에 있는 축구 팬분들은 답답하시겠지만 그 밖에 있는 분들은 이걸 보는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휴식기를 마치고 돌아온 K리그 1 경기들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대진으로 25라운드가 이어지는지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축구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잠시 프로야구 경기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두 경쟁 중인 두 팀이 만났습니다. 한화 대 LG 주말 3연전이 잠실에서 시작됐는데요.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 이 두 팀 오늘 경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경기는 현재 1대1 박빙 승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수 교체로 가을 야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3위 롯데 주말 3연전에서는 치열한 중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SSG를 만났습니다.
이 경기 현재 1대 0으로 SSG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아의 경기도 살펴보죠. 주말 3연전 상대 NC네요. 오늘 경기 3대 5로 NC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대 KT 경기입니다. 경기는 현재 6대 3, 삼성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대 키움 고척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7대 2로 두산이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휴식기를 마친 K리그1 내일 재개됩니다. 늘 축구는 날씨와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잔디에 물이 고여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덥습니다. 더운데 선수들 괜찮을까요? 네, 경기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경기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변경을 했습니다. 26라운드, 27라운드에 걸쳐서 경기 시간을 변경했는데 일단 K리그1 26라운드 수원FC와 울산 HD 경기가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데 오후 7시에서 8시로 경기를 미뤘고요. 네. 27라운드 광주FC와 강원FC 경기,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경기도 오후 7시에서 7시 반으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K리그2 인천 대 성남, 경남 대 서울 이랜드전도 각각 30분씩 혹은 1시간씩 경기를 미루면서 팬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체력을 좀 비축할 수 있도록 대비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선수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건강과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잘 뛰고 또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팬들도 이제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휴대용 선풍기 중요하죠. 예, 많이 갖고 다니시고 이마에 붙이는 그 냉각 그거 맞죠? 냉각 패드 같은 경우도 많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선수들도 이제 평소보다 수분 섭취 더 신경 쓰고 있고 영양제들도 챙겨 먹는데 특히 이제 각 구단 SNS를 보면은 회식 인증 사진 빈도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보양식을 또 두고 그렇죠. 있군요. 구단이 주최하는 것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후원자라든가 또 서포터즈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선수들 또 회식을 장소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구단들 신경 쓰는 방법이 훈련 시간을 좀 많이 늦추고 있습니다. 네. 평소 여름이 되면은 오후 훈련은 보통은 오후 5시 정도로 미루기도 하는데 광주 FC 같은 경우에는 이정현 감독이 아예 경기 시간에 맞춰가지고 여름철의 훈련은 오후 7시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K리그의 훈련장 분위기가 우리가 중동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느끼하는, 변해가는 네.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폭염이 심할 때 국내 프로스포츠에 관련 규정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프로축구 연맹도 워낙 더웠기 때문에 폭염 시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했고요. 그리고 야구 KBO 리그도 지난해 출범 이후로 처음으로 4경기에서 폭염 때문에 경기를 취소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기를 보는 팬들도 그렇고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서 폭염을 위한 대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폭염 속에서 승부가 펼쳐지겠지만 또 시원한 명승부들이 나오면 좋잖아요. 25라운드 경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2경기가 열리고 있죠. 네, 지금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선두 전북이 11위 안양을 상대로 경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FC 서울과 대구 FC 지난 한 주 동안에 FC 바르셀로나 상대로 친선전을 치렀던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전북과 안양의 경기는 전북이 전반전에 터진 주장 박진섭 선수의 30m 중거리 슛 득점으로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북이 21경기 무패를 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지금 서울은 홈에서 대구를 상대로 2대 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고 김지수 선수의 멋진 프리킥에 대해서 대구는 세징야 선수가 50m 중거리 슛으로 응수를 하면서 동점골도 만들었거든요. 하이라이트 볼맛이 나겠네요. 네, 하지만 또 서울이 전반이 끝나기 전에 루카스 선수가 멋진 백힐 득점을 만들면서 지금 2대 1로 앞선 채 후반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경기는 내일과 모레까지 이어지는데 대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강원과 김천이 내일 맞붙고요. 울산과 제주도 내일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 신태용 감독이 복귀 전에 13년 만에 치르는데 서울 경기에 또 예전에 성남에서 함께했던 코치로 함께했던 김학범 감독의 제주와 붙게 되는 것이 상당히 좀 위태롭고 강원과 김천의 경기는 각각 이제 상위 하위에 있지만 강원은 올 시즌 강릉에서 진 적이 없고 그리고 김천은 또 강원을 상대로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순위가 매우 요동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울산 경기에 시선이 좀 많이 쏠리겠네요.
네, 신태용 감독의 이제 첫 경기이기 때문에 울산 감독으로 첫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된 바로는 뭐 한 15개 매체 정도에서 토요일에 취재를 온다고 어허. 하더라고요. 역시 뭐 신태용 감독의 어떤 스타로서의 그런 인지도를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포항과 광주의 경기, 포항이 이제 지난 대구 원정에서 징크스를 끊고 또 기성용 선수가 합류하고 나서 첫 승을 거뒀는데 이제 광주를 상대하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 에이스 아사니 선수가 지금 에스테그랄 이란의 명문 팀인데 이 팀으로의 이적과 관련된 네. 잡음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좀 논란이긴 해요. 그래서 아사니 선수가 과연 포항 원정에 합류할 수 있을지가 또 관심을 모으고 있고 대전과 수원 FC의 경기, 뭐 대전도 최근에 좀 경기력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수원 FC의 거센 도전을 어떻게 막아낼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K리그 2는 지난주에도 좀 일정이 계속됐죠.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K리그 2는 계속해서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계속했고 그래서 순위에 좀 등락이 있었는데 일단 1위 인천은 여기도 승점 55점입니다. 네. 좀 치고 나가고 있고 2위 수원 삼성도 47점으로 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김포와 성남이 여름에 연승을 기록하면서 승점 32점으로 김포가 7위까지 올라왔고 성남도 정경준 감독의 이 축구가 좀 자리 잡으면서 승점 30점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여기는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려면 4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김포가 지금 5위 서울 이랜드 6위 부산 아이파크에 승점 2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 김포와 성남이 맞붙는데 만약 김포가 승리하게 된다면 5위까지도 넘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도 또 엄청 치열하네요. 이번 주말 24라운드에서는 어떤 경기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 뭐 두 경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부산과 인천의 경기, 수원과 안산의 경기인데요. 인천과 수원은 이제 경기가 끝나면 항상 서로 상대가 이겼는지 졌는지부터 챙겨볼 정도로 서로가 지금 이제 승점차를 좁히기 위한 혹은 또 달아나기 위한 승부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은 부산 원정에서 지난 경기 무승부의 아쉬움을 털어내야 되고 수원은 해결사 일류첸코 선수가 퇴장 징계로 지난 두 경기 뛰지 못했는데 네. 드디어 돌아옵니다. 홈에서 안산을 상대로 인천을 추격할 수 있는 승리를 거두길 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정 기자, 류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물러갑니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시작됩니다.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한상원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스포츠.